그러면 얘는 최저 맞춰서 의대를 가는, 아니면 정시로 의대를 가는 애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런 루틴을 만들어주는 게 키다. 그리고 그거는 수학에서 시작해야 돼요. 의대 가는 거는 뭐랑 똑같냐 하면 깨지기 쉬운 유리 상자를 3년 내내 옮기는 거랑 똑같아요. 영재고 간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상상고 간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의대 합격하는 공부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 저는 의대는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두 개로 나누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저는 학문하는 공부가 하나가 있고요. 학문하는 거는 대학원 이상에서 하죠. 그래가지고 자기 전공의 범위가 나오거나 수학 같은 경우도 이건 데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깊이만 있어. 10년이 걸려도 되고 100년이 걸려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 식의 공부를 학문이라고 하고, 학종은 이런 공부를 시키려고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네가 흥미 있거나 필요한 거를 좀 깊이 있게 공부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학종이고, 이거는 의대하고는 안 맞아요. 의대는 그게 아니에요. 딱 정해진 시간 안에 무조건 수능 1등급, 내신 1등급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게 굉장히 강조되는 거냐면 시험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종은 학문하는 방식의 공부고 의대는 시험 공부를 잘해야 돼. 그러면 시험 공부를 잘한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가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아이가 의대 간다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수능이 대수 미적분원 확통인데 맨날 기하 공부만 하고 있으면, 그걸 엄마가 그 팩트를 알면 이 속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눈치예요. 뭘 공부해야지 의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 엄마들은 뭘 외워야 되냐 하면 수능의 9단원이 뭔지 외워야 되고, 학원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적어도 수학의 계통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애가 이거라면 나중에 수능 1등급, 내신 1등급에 도움이 되겠구나, 뭐 이런 걸 판단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게 아니면 중학생들은 맹목에 빠져요. 많이만 하면 되고 심화만 하면 된다고 착각하니까 의대 가는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학문을 할 확률이 높아지죠. 이거 되게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눈치고요. 두 번째는 이해력, 문해력이 있어야 돼요. 수업을 듣거나 그 단어를 하게 되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의대를 준비하는 상위권은 이 정도는 있어요. 저는 요 이해력이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세 번째가 시간 안에 푸는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봐봐. 경기가 아닐 때 내가 달리기를 해. 그러면 이제 뭐 한강변이든 뭐 천변에서, 여기가 무슨 천이죠? 안양천에서 그냥 조깅을 해. 그러면 시간을 재가면서 내가 신문에 몇 비털 꼈는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 시합에 나가야 돼. 라고 하면 뭘 재야 돼요? 내가 1km 뛰는데 랩 타임이 얼마 되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연습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푸는 타임 어택에 대한 연습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숙달이 돼야 됩니다. 숙달이란 건 뭐야? 숙달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좀 무식한 말로 하면 뭐죠? 반복이에요. 저는 의대 갈 애들은 학종에 심취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학문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예를 들면 중학교 학생이나 고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미적분을 공부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의대 가려고 시험 공부하려면 뭐 해야 돼? 센 풀고 일품 풀고 수능 기출 풀고 내신 기출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1000문제, 2000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야 돼. 얼마나 지겹겠어. 근데 학문하는 식으로 미적분을 하면 학교 수행평가 뭐가 나와요? 미적분의 역사를 조사해와. 와, 그거 구글 뒤지거나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얼마나 얘는 행복하겠어. 문제를 안 풀어도 되잖아. 근데 그게 진짜 공부라고 착각하는 순간 이 숙달을 안 해요. 얘가 미적분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시간 안에 못 푸는 거죠. 특히 요번에도 고3들이 과학 때문에 망한 애들 무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생원 지원을 30분 안에 20문제를 푼다는 건 어느 정도 했어야 되냐 하면 적어도 생원 지원 기출 문제를 200번, 300번을 시간 맞춰가면서 풀었어야 돼요. 근데 애들이 내가 이 다 아는 걸 굳이 시간 재가면서 또 해야 돼? 이걸 못 견디는 애들은 무조건 시간이 부족해서 세 문제를 틀리거나 당황해서 두 개를 틀리거나, 아니면 계산하다가 예를 들면 뭐 생물에서 긴 문제는 계산하는 데만 5분, 7분 걸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딱 맞닥뜨리면
완전히 머리가 하얘집니다. 멘붕에 빠지는 거. 그래서 맨날 그 신문에 나오는 친구들, 텔레비에 나오는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아는 건데 당황했다. 아는 건데 실수했다. 그게 안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습득하고 훈련한다는 건 뭐냐면 군인이 전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총을 발사할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는 적어도 30년치를 10번 이상 풀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예상 문제까지 받아가지고 10번 이상 풀어야지 수능에서 1등급이 나오는 거야. 이게 네 번째죠. 반복. 정말 재미없고 지겹고 그지 같은 걸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의대 가는 공부와 시험 공부죠. 그 다음에 공대 가려고 학종하는 공부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걸 좀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대를 희망하는 학부모라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자, 일단 수도사나 수녀처럼 키우셔야죠. 인생의 재미를 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출 100번 풀어야 되는데 안 되죠. 친구가 없어야 됩니다. 스마트하지 않아야 돼요. 그다음에 뭔가 궁금해도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왜? 문제은행이거든. 수능에 뭐 나올지 정해져 있고 내가 갈 고등학교 내신 기출도 이미 10년치, 20년치가 있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 그런 호기심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수녀처럼 또는 수도사처럼 아니면 동자승처럼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아마 나중에 보면은 의대 준비해서 합격한 애들 보면 사리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치질 걸릴 수도 있어요.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그 많은 반복과 시간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습관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 무슨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냐 하면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은 다 수능해서 수학 선행은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학원 갔다 오면 반드시 숙제는 하고 딴 일 한다. 이거를 습관으로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월요일 날 수학학원 갔다 왔어. 그럼 월요일 날부터 화요일 날까지 수학 숙제를 끝내야지 복습이 되잖아요. 그 상태로 수요일 날 학원 가서 수업을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근데 이게 아니고 대충 하다가 뭐 숙제를 밀려서 하거나 주말에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월요일 날 수업 들은 내용을 흐릿하게 까먹은 상태로 수요일 날 수업을 또 들어야 돼. 근데 어떤 학원이 월요일 날 한 걸 복습하면서 반복하면서 수업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얘는 다른 애보다 이미 한 20% 정도 이해력이 떨어진 상태로 그걸 듣고 숙제도 뒤로 밀어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월요일 날 바로 했으면 1시간이면 풀 문제를 그걸 토요일 날 몰아서 한다고 치면은 월요일 날 거 까먹었기 때문에 또 찾아보면서 해야 되니까 90분이 걸릴 수도 있죠. 굉장히 비효율에 들어가. 그러면 얘는 이제 습관, 우리 저기 삶의 습관으로 보면 세수를 주말에 몰아서 한다. 양치를 매일 3분 할 걸 아침에 주말에 30분 몰아서 한다. 그런 아이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중학교 1학년 이하에서 만들어줘야 될 건 수학에서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의 핵심은 학원 갔다 오면 반드시 숙제한다. 그리고 뭐 이건 좀 별개 얘기긴 하지만 제일 좋은 숙제 양은 수업 시간의 3분의 2 정도가 숙제를 합니다. 3시간 수업을 했어. 중학생들은. 그럼 2시간 정도 숙제하는 게 의대 가는 데는 좋아요. 그리고 그거를 끝내고 수요일 날 수업 듣고 하고 그러면은 얘는 적어도 수학 관련해서 숙제만으로도 일주일에 6시간은 공부하는 애로 되죠. 그렇게 1년을 살다 보면 얘는 이제 어떤 애로 바뀌냐 하면 수학 6시간 공부는 일주일에 껌이야. 그것도 적어도 2시간씩 3번에 나눠서 하는 건 나의 기본이야. 이런 게 되죠. 그럼 이거를 중2부터 뭐 해야 돼? 국어로 확장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으로 확장하면 돼. 그러면 이제 얘가 고1이 되면은 학교에서 내신이라는 모든 과목을 그런 식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학교 수업 끝나면 복습하고 숙제하고 기출 풀어보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그러면 고1쯤 되면은 학교 과목이 늘어나니까 하루에 3시간이나 4시간 자기 공부하는 애로 내가 왜 4시간을 공부하고 있지? 어떤 해명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습관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가 1학년 때 3, 4시간, 고2 때 4, 5시간, 고3이 되면 6시간 이상 의대 가려면 그게 자기가 왜 공부하는지 모르고 6시간 수능 문제를 풀고 있어. 그러면 얘는 최저 맞춰서 의대를 가는 아니면 정시로 의대를 가는 애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루틴을 만들어주는 게 키다. 그리고 그거는 수학에서 시작해야 된다. 왜? 국어학원을 월수금을 보낼 수는 없잖아. 그리고 영어는 복습할 게 없어요, 솔직히.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습관 형성은 수학에서 시작하고 중2부터 국어로 확장하고 그리고 고1이 되면 그게 내신하고 수능 선행까지 연결이 되니까 이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하기, 학원 갔다 와서 숙제하기가 습관된 애들은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게 고1 되면 3시간 이상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돼야 됩니다. 그때 가서 잔소리해서 막 3시간을 해라 이런 건 의미가 없다. 그게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의대 증원 후에 오히려 의대 열풍이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의대 지망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이나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의대 가는 건 서울대 가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재고를 가면 엄마들이 영재고나 특목고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꼴찌에도 웬만한 대학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의 잘못된 생각, 내가 뭔가를 선점하면 의대를 갈 수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의대는 달라요. 의대는 수능이 끝나는 날까지 한 번도 긴장을 놓으면 안 되고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신도 1학년 잘 보고 2학년 잘 봤는데 3학년 1학기에 망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수능. 그렇게 잘했는데 수능 당일날 설사하면 끝이야. 감기 걸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의대 가는 거는 뭐랑 똑같냐 하면 깨지기 쉬운 유리 상자를 3년 내내 옮기는 거랑 똑같아요. 영재고 간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상상고 간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면 상상고에서도 의대 가려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최저를 맞춰야 되거든. 그래서 절대 급하게 하면 안 된다. 미적 2까지 빨리 끝내면 의대를 더 빨리 간다? 그런 거 일어나지 않아요. 의대는 slow but steady 해야 됩니다. 느리지만 천천히 끝까지. 그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대를 하나 보내려면 그냥 공대 가는 집안이 화목하고 막 여행도 다니고 그럴 여유가 있지만 의대를 보내는 집안은 중2부터 의대 준비한다 그러면 5년간 무슨 옛날 조선시대에 왕이 죽었을 때 3년상 치르듯이 살아야 됩니다. 뭐 놀러 갈 틈이 어디 있으며 우리 애는 중3 때 이미 선행을 다 끝내놨으니 편하게 의대 갈 거야. 이런 거 절대 없다. 절대 없다. 미리 해놨다고 끝나는 거 없다. 무조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의대 가는 건 확실히 학종 같은 걸로 공대 가는 거하고는 너무나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애가 똘똘하다? 필요 없어요. 끝까지 그걸 유지해야 돼. 아까 얘기했듯이만 의외로 똘똘한 걸 막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능 문제 안 풀고 어머님 저는 이번에 정수론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 이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고통스럽고 근데 저는 뭐 의대 가는 트렌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사회나 조선시대에는 누구나 선비가 되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해방 이후에 후진국일 때는 누구나 법조인이 되고 싶었던 거고 이제 의사들이 대우받는 이 시기에 의사 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지. 뭐 정년도 없죠. 뭐 죽을 때까지 면허 반납 안 해도 되죠.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재로는 좋은 직업인데 그래서 그 트렌드는 계속 갈 거다. 의대 정원과 무관하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들 세대가 의사도 해본 세대가 있고요. 친구들 중에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또래만 해도 1등이 물리학과 가고 3, 4등이 의대 갔는데 지금은 3, 4등 해가지고 맨날 고등학교 3년 내내 1등한테 자괴감을 느꼈던 3, 4등이 술값을 내주잖아. 그걸 겪었는데 이제 그런 걸 사실은 애들도 보고 자랐고 그 이제 서울대 컴퓨터공학 나와가지고 뭐 네이버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회사 다니는 아빠 보면 친구 의사 아빠보다 왠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느낄 건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굉장히 큰 계기가 하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교수님한테 조인트 맞아가면서 인턴 안 해도 레지던트 안 해도 되네 그 길을 찾은 거예요. 애들이 더 편하게 의대하는 길이 생겼죠. 전문의 안 하면 어때? 제일 좋은데.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회가 의사의 지위를 낮춰서가 아니고 다른 직업도 비슷하게 지위를 높여주지 않는 이상 당연히 뭐 그런 거죠. 군대 갔을 때도 사관학교 안 가도 장교 시켜줄게 할래? 그러면 누가 장교를 하지. 사관학교를 갔다 와야 되니까 힘들어서 안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열렸기 때문에 이 트렌드는 갈 건데 문제는 그게 트렌드가 세지면 세질수록 의대 가는 경쟁은 치열해지는 거고 그 의대 가는 경쟁은 뭘로 해도 바뀌지 않는다. 어차피 내신 1등급 받아야 되고 최저 맞춰야 되는 건
이게 뭐 어떻게 바뀌겠어요? 제비 뽑기 하지 않는 이상. 뭐 저는 독일식으로 의대 뽑는 거를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독일은 추첨으로 뽑습니다.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의대 지원자 다 모아놓고,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의대 선호도가 있으니까 한 7년 기다리면 간다 그러더라고요. 7년을 끝까지 기다리면. 그럼 가서 또 몇 년을 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애가 생기겠죠. 그렇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미국도 의대 가는 거 치열하고요. 뭐 일본, 영국 다 치열합니다. 이겨내야 될 관문이라고. 그렇지. 그갈